23번입니다. 23번부터는 균형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걸 균형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만나는 가격을 균형가격, 만날 때 수량을 균형량, 교환량, 거래량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생기죠. 말하자면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요. 공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갖고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어떤 식의 수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가 생겼느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수량 변화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만났을 때 수량은 균형량, 거래량, 교환량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양쪽이 만났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 그러면 공급이 불변일 때, 이게 한쪽이 변할 때요. 만약에 공급이 변한다면 수요가 불변일 때,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양이 증가가 돼요.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양이 감소가 됩니다. 공급이 증가됐다 그러면 양이 증가고,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양이 감소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증가는 증가다 이거예요. 감소는 감소다. 그 다음에 공급 증가도 증가고 공급 감소도 감소니까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양을 물을 때는 앞에가 증가는 양은 증가고 앞에가 감소는 양이 감소서 같이 간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량을 따질 때는 앞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수요 증가 그러면 거래량 증가, 그 다음에 공급 감소 그러면 거래량 감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암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서 그런 것이 생겨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생각할 때 수요의 증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우리 예전에 수요의 증가, 수요량의 증가 이거 구분할 때 수요량의 증가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지만 수요의 증가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증가는 우측 아닙니까? 우측으로 갈 때는 양이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소는 좌측 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증가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이 감소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양을 찾을 때는 그냥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일 때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 가격일 때는 제가 상식적으로 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수요가 많아졌다, 수요가 적어졌다 그러면 수요라는 말을 살 사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말을 팔 사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매물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많아지면은요, 사는 사람 많아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수요가 적어지면은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공급이 많아지면은요, 어때요? 파는 사람 많아진다, 매물이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적어지면은요, 파는 사람 적다, 또는 매물이 적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수는 법칙이고 수가는 상식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정리를 한다면, 앞에 가격이 먼저 나오면은 법칙이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은 올라간다. 세 번째,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은 올라갔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량은 떨어졌다. 이 부분은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했던 걸 묶어갖고 생각해 보면은, 자, 수요가 많아졌다. 물론 공급이 불변이라는 전제죠. 수요가 많아지면은요, 가격 올라가요.
자, 가격 따질 때 왜 올라간다고요?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그다음에 양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앞에 수요 많으면 같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요가 적어졌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사는 사람 적으니까. 그 다음에 양은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앞에가 감소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세 번째, 공급이 많아졌다 그러면은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 매물이 많대요. 가격이 떨어지죠.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죠. 왜 증가합니까? 앞에 공급 증가니까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 감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파는 사람이 적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은요 같이 가는 거니까 감소다. 해서 이거 조금 가수는 법칙이고 수가는 상식이다 해갖고 가격과 수량을 조금 연습을 합니다. 양은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가격만 수요는 살 사람 공급은 팔 사람 해가지고 따로따로 제가 하자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걸 수요 공급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그 균형점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볼 때 지문이 나오면은 빨리 본능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은 생각 없이 바로 감각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뒤에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어떻든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 올라가고 양도 증가. 수요 감소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양도 감소.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양은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떨어진다. 해서 따지고 보면은요 법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수요 쪽은 하고 공급 쪽하고 약간 이렇게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걸 따지지 말고 지금 제가 하자는 대로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23번과 24번은 이제 하나만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이 고난이도 문제로서 이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변할 때 말하자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세 번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고 네 번째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이렇게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변화가 약간 이제 복잡한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4개 나오는 것을 먼저 26번에서 양을 갖고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양의 증가는 양의 증가예요. 양의 감소는 양의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양이 증가가 돼요. 증가는 증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러면 양의 감소니까 감소는 감소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가 합친 게 증가죠. 감소 합친 게 감소죠. 이게 암기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양의 증가와 양의 감소, 그 다음에 양의 감소와 증가 이렇게 반대로 될 때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알 수 없다는 말을 제가 X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것은 세 가지 경우예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감소에서 이게 경우수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뭐 할 수도 있고 감소가 많을 수도 있고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큰 쪽만 따지는 거예요. 수요 증가 그러면 큰 쪽만 보는 거예요. 양이 증가죠. 공급 감소 그럼 무조건 감소죠. 자, 문제는요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이퀄이 나오면 불변이에요. 한쪽은 증가됐는데 또 한쪽은 감소되면은 결과적으로 양이 같아져요. 반대일 때는 불변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퀄이 나오면은 항상 불변이 나와요. 불변이. 그런데 양이 반대일 때는 양이 불변이에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양이 같은 방향일 때는요, 가격이 불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나중에 연습을 해서 체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의를 한다면은 여기서 증가는 양은 무조건 증가다. 감소는 무조건 감소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가 될 때는 여기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양이 반대 방향일 때는 양이 알 수 없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양이 반대는 양이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양이 같은 방향일 때는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격이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양이 같은 방향일 때는 가격이 알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면은요, 수요 증가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공급 증가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화살표가 반대일 때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이 같을 때는 가격이 알 수 없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양이 같을 때는 양동 가 X. 양이 같을 때는 가격이 알 수 없어요. 양반 X. 양이 반대일 때는 양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양동가 X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양이 같을 때, 동 같다. 양이 같다. 그러면 가격이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양이 같은 방향일 때는 뭐가 알 수 없다? 가격이 알 수 없고, 양이 반대 방향일 때는 양이 알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원래는요, 이 그림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그림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최종 정리를 해봅니다. 자, 양의 증가는 무조건 양은 증가예요. 감소는 무조건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감소 증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양의 증가는 가격이 알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감소도 가격이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의 감소는요, 수요 감소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공급 감소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반대로 생기니까 알 수 없다가 나와요. 자, 그런데 수요의 증가, 공급 감소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급 감소는 가격이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의 반대는 가격은 한쪽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 쪽을 따라간다. 이렇게요. 감소 증가는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바로 이렇게 시험 문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것은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로는 위에 하나, 여기.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올라간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 공급이 증가하면은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양은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떨어진다. 바로 이 부분. 그래서 가수는 법칙이고 수가는 상식이다. 바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25번, 26번은 어느 정도 앞부분이 숙달이 된 다음에 뒷부분은 연습을 해갖고 한번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세요.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불변 쪽은 상관하지 말고 공급 감소로만 보는 거죠. 자, 공급 감소만 딱 보세요. 네,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매물이 적대요. 그러면 가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 올라가고, 양은요 감소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양의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에다 동그라미 딱 치는 거예요. 자, 수요 증가 그러면은요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양은 증가 아니에요? 왜 증가합니까? 증가니까 증가죠. 예. 근데 감소라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이 폭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큰 경우 그러면 큰 쪽에다 동그라미 딱 치는 거예요. 뭐가 큽니까? 공급의 증가죠. 공급의 증가 이렇게. 공급의 증가 그러면 어때요? 매물이 많대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매물이 많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니까 증가죠.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상승했잖아요. 그럼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요? 수요의 감소죠. 수요 감소 딱 하고, 자, 수요 감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 적대요. 가격 떨어지겠네요. 양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네요. 왜 떨어져요? 같이 가니까. 그래서, 뭡니까? 가격 하락, 양 감소니까 맞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큰 경우 했어요. 어디가 많아요? 수요의 증가죠. 그러면 수요 증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격은요? 사는 사람 많으니까 올라가겠네요. 양은요? 양도 같이 가는 거니까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은 맞지만 양이 틀렸죠? 틀렸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해서 바로 수요 공급의 변화는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양은 같이 가는 것. 지금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어떤 일반 기본서에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니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은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양은 같이 가는 거고 수요는 뭐라고 하자? 살 사람, 공급은 팔 사람. 따로따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2번을 보자고요. 자, 1번. 공급이 불변하고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디만 본다고요?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 감소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 적어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양도 떨어지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틀린 거 고르시오 했는데 가격은 상승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예. 자, 2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했는데 공급의 증가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공급 증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파는 사람 많아졌대요. 매물이 많아졌대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물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양은요? 같이 가니까 증가다. 이렇게. 양은 거래량, 균형량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2번은 맞다.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많다고요? 수요의 증가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수요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네요. 왜요? 사는 사람 많으니까. 양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네요. 왜? 같이 가니까. 그래서 맞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예, 공급의 감소가 많죠. 공급의 감소는요. 매물이 적어진대요. 가격은요. 올라가겠네요. 양은요. 감소니까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수요의 감소네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는요, 사는 사람이 적대요.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양은요, 감소니까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우리가 균형의 변화는 상식이다. 가격 쪽만 상식이고 양은요 같이 가는 거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은 같이 가니까 올라가고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가? 살 사람 적어서 양은 같이 가니까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공급이 많아지면은요 파는 사람 적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같이 가는 거니까
공급이 파는 사람이 공급이 증가는요. 공급이 증가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양은 같이 가니까 증가되고 공급의 감소는 파는 사람 적으니 가격이 올라가고 양은 같이 가니까 떨어진다. 해가지고 반복해서 이 부분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